이렇게 짧은 문자에 몇 마디, 몇 단어, 몇 문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는 진짜 그냥 속된 말로 굉장히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헤드헌터 이직현입니다. 오늘은 이직에 관련되기도 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소통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뭐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수도 있고, 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문자 메시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솔직히 뭐 처음 잘 모르는 사람과 카톡하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일단 처음,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람과 문자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아직까지 당연히 문자 메시지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과 이 문자로 소통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게 좋은 쪽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인상을 받았던 문자 메시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생각해보면 헤드헌터인 제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다,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죠. 당장에 굉장히 이득 볼 일도 없지만 손해볼 일은 없어요. 왜냐? 제가 한 회사 뭐 한 직무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회사, 제 주변의 헤드헌터를 통하면 더 많이 그 범위가 확장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서는 이분이 제가 좋게 인상을 받은 이분이 속한 직무나 이런 거를 진행하게 될 때는 좀 우선적으로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때 그분은 되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손해 보실 일은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이직을 만약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하신다고 하면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플랫폼을 이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용을 할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락처를 공개하시는 분도 있고 연락처가 공개하지 않으신 분들이 아마 더 많을 겁니다. 특히 뭐 요새 같으면 그 이력서를 등록해 놓을 때 연락처 비공개가 아마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연락처를 공개를 해달라, 이러이러한 포지션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자세한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연락처를 공개를 해달라, 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연락처를 공개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당연히 그런 포지션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메일이 이제 없거나 비공개로 돼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핸드폰 번호는 이제 공개가 되어 있으셔서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이제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회사에서 근무 중에 전화를 받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뭐 많지는 않은데 그 이제 전화 받는 것보다는 문자를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도 우선적으로는 이제 문자나 메일을 주로 사용을 하고, 뭔가 어떤 상황이나 그 포지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자세하게 좀 직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전화 통화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가 이제 비공개가 됐으니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죠. 서치펌 이네스 파트너스의 이창현 이사입니다 하고 연락처 공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메일 주소가 없으니까 뭐 공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메일을 보내면 답장이 옵니다. 답장이 오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오느냐면, 어떠한 종류로 오냐면, 이제 첫 번째는 그냥 정말 메일 주소만 딱 옵니다.
그냥 아무런 말이 없이 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메일 주소입니다. 요 정도 오죠.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경우는 그래도 인사말, 안녕하세요, 뭐입니다. 메일 주소는 이겁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메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자를 보내신 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감도가 올라가는 그런 메일은 뭐냐면,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가 메일이든 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는 대부분 인사말을 쓰고 자기소개를 하죠. 저는 어디 회사에 다니 누구다. 근데 이렇게 헤드헌터 통해서 왔을 때는 뭐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인사말하고 이제 메일 주소를 하고 뭐 제안해 주셔서 연락해 주셔서 이제 고맙다. 그리고 확인하고 연락 주겠다. 그분이 주셨던 메일은 딱 그거였어요. 안녕하세요. 뭐뭐 이사님. 제 메일 주소는 이겁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드리고 메일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거였어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냥 이메일 주소만 있는 거, 뭐 간단한 그런 인사말이나 다 생략되고 그냥 메일 주소만 있는 거. 비율을 따지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메일 주소만 있는 게 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드린 그렇게 인사말하고 뭐 회신 주겠다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는 대략 제가 봤을 때는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메시지나 메일을 써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인사말하고 뭐 용건하고 그리고 끝에 단순한 이제 끝에 뭐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당신이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으니 그러면 그 뒤에 난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를 하겠다. 그게 가장 기본일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헤드헌터나 채용이나 이런 팀에서 연락이 많이 오기도 하고 그러신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짧게 급하고 지금 뭐 빨리 답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일단 빨리 메일 보내고 그 뒤에 뭐 이렇게 메일 확인해가지고 연락을 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시잖아요. 이렇게 세상 살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든 게 다 내 뜻만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도 그런 생각을 상대방이 알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헤드헌터한테 좋은 인상을 줘서 손해볼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헤드헌터가 됐건 채용팀이 됐건 뭔가 문자로 나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를 물어봤다거나 언제 면접이나 뭐가 됐건 일정을 물어보던 뭐 지원 의사를 물어보던 이메일 어드레스를 물어보고 주소를 물어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요청을 받으셨을 때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간단한 그런 격식만 갖춰 주셔도 상대방이 문자를 봤을 때의 호감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짧은 텍스트 몇 마디로 나에 대한 인상, 호감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호감도를 좀 올리고 싶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굉장히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이익이 되는 일을 해주든가 그 사람이 좀 하기 힘든 거를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좀 내 입장에서 쉽지 않은 일을 좀 시간과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투자해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그 사람이 이제 나에 대한 인상이나 호감이 올라갈 일이 많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은 문자에 몇 마디, 몇 단어, 몇 문장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생긴다? 이거는 진짜 그냥 속된 말로 굉장히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뭐 이렇게 입사 후 이제 퇴사, 그러니까 입사 최종 합격을 했는데 어떤 회사에 이제 최종 합격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 회사를 가지 않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메일을 쓰면 좋을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글자, 문자, 이 텍스트는 보이는 대로 그냥 딱 그 인식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혹시 이 A와 B 중에 이 A에 대한 특성이 이게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A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그쪽에서 이제 문자로 답변이 왔을 때 A는 이겁니다. 이렇게 오는 것하고 안녕하세요. A의 특성은 이러이러한 거고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쓰는 거랑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것만 딱 알려주면 되지 않겠냐. 근데 생각해보면 필요한 거를 알려주는 건 기본이고 당연한 거고 우리는 소통을 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말이나 맺은말 같은 그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가 주면 훨씬 원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추가적으로 비즈니스 매너도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업무적으로든 솔직히 뭐 업무 이외에 뭐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한테는 그런 소위 말하는 격식 같은 걸 차릴 필요가 없으니까 편하게 이야기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업무와 연관된 내 직장 생활과 연관된 그리고 내 경력이나 뭔가 이 사회생활과 연관된 사람들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 특히 처음 보는 사람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쪽에서 원하는 답만 간단히 하지 마시고 인사말이랑 뭐 후속 조치나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맺은 말 정도까지는 하셔서 답변 문자를 주시면 분명히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은 기본적인 매너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구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평가를 받으실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